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 2.16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계좌 제어법이다라는 이야기가 주어져 있는데, 계좌라는 것은 결국에 자속을 생성해 주는 거잖아요. 자속을 생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계좌 제어법은 이 분모에 있는 파이, 즉 자속을 조절해 주는 방법이 계좌 제어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직렬 저항 제어법이라는 것은 지금 속도식에 보게 되면 이 RA라는 전기자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있는데, 전기자 저항에 추가적으로 저항을 더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자 저항에다가 이제 추가적인 직렬 저항을 이제 추가를 시켜서 뒤에 전류의 상승에 의한 전압 강화를 크게 만들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방법은 이제 전압 제어법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위에 앞쪽에 있는 분자에 있는 전압인 V를 이렇게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제어에 대한 부분에서 이 세 가지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문제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변수가 아닌 것은 뭐 속도를 제어하는 변수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계좌 제어법, 직렬 저항 제어법, 전압 제어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좌 제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 제어법이다라고 딱 나오면 좋은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있죠.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계좌 전류라고 부르는데, 계좌 전류를 조절한다. 계좌 전류를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계좌에 자속을 만들어주는 전류를 여자 전류이다라고 부릅니다. 여자 전류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전류를 제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IF를 이 계좌 전류를 어떤 걸로 조절해 줄 수 있냐면, 계좌 쪽에 있는 이 저항으로 이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저항 법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계좌 제어법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계좌 전류로 이용하는 거, 뭐 여자 전류로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계좌 저항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자속으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분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계좌 제어법이고요. 계좌 제어법이라는 결국에 이제 자속을 조절해 주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속을 조절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분권에서 자속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해 주는 것이고,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일정하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걸리는 전압 V가 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뭐에 따라서 변화한다? 저항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드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이 계좌 저항 조정기 FR이라는 것은 계좌 저항
조절기입니다. 조절기로서 이제 뭐 가변 저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가변 저항을 이용을 해서 계좌의 저항을 조절하고 계좌의 저항을 조절해 줌으로 인해서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고 이 전류로 자속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해 주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좌 저항을 2분의 1배로 했었을 때 그리고 계좌 저항을 2배로 했었을 때 과연 속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인 V를 계좌 쪽에서 한번 보면은 계좌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계좌의 저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좌에 흐르는 전류는 계좌의 저항분의 전압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2분의 1배가 되면 저항이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저항이 2분의 1배가 되면 전류는 IF는 몇 배가 된다? IF는 2배가 되는 것이죠. IF는 2배가 될 것이고 저항이 2배가 된다는 것은 저항이 2배가 되면 계좌 전류는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속이라는 것은 파이는 여러분들 그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흐르는 전류의 곱으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속은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전류가 2배가 되었으니까 자속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리고 전류가 2분의 1배가 되면 자속은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구하는 식을 보니까 속도는 상수 곱하기 자속분의 마이너스 A로서 계산이 되고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자속이 2배가 되었으니까 속도는 N은 2분의 1배가 된다. 그리고 자속이 2배 되었으니까 속도는 그 반비례하기 때문에 속도는 2배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속도에 대한 예전에 속도 특성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전기자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전기자 전류에 따른 저항 강화가 증가를 하겠죠. RA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는 무부하 속도에서 서서히 이렇게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서서히 떨어지는 속도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의 속도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제 계좌 저항에 대한 속도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계좌 저항이 2분의 1배가 되었을 때 2분의 1 RF가 되었을 때는 원래 속도의 몇 배가 된다? 저항이 2분의 1배가 되면 속도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배가 되어서 2분의 1 N0의 속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저항이 2배가 되면 N0의 2배 이 N0가 되어서 지금 좀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를 이제 EN0라고 할게요. EN0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특성은 2배의 계좌 저항이 되었을 때 라는 것이죠.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주는 방법이 바로 계좌 제어법, 분권 전동기의 계좌 제어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이제 여자 전류라고 이야기하죠. 여자 전류이다. 여자 전류입니다. 여자 전류이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이죠. IF는 여자 전류, 자속을 만들어주는 전류이고 IA는 전기자 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여자 전류라는 것은 자속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속이라는 것, 자속값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여자 전류의 값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어쨌든 전동기라는 것이 토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토크는 뭐에 비례합니까? 전기 전류에 비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계좌에 흐르는 전류에 비해서 비교적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계좌 저항 조정기에 흐르는 전류가 적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IF에 의해서 발생하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IF의 제곱 곱하기 RF인데 이 전류값이 매우 낮으니까 결국에 이 계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 손실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적고요. 그다음 어쨌든 조작이 간단하죠. 이 가변 저항 값으로 이 조절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는 곤란하다. 이제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항의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도의 이 변화의 폭이 저항의 변화의 폭과 이렇게 이제 같아져서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렬 저항 제어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직렬 저항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직렬 저항을 넣어주는데 어디에 넣어주느냐? 직렬 저항을 전기자에 넣어줍니다. 전기자 쪽에 직렬 저항을 넣어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전기자 부분 있잖아요. 전기자 부분에는 전기자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전기자 내부 저항과 직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렬 저항을 삽입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 저항이 제로일 때 어쨌든 속도를 구하는 식이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자속분의 V-IA 그래서 IA 곱하기 원래는 전기자 저항만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직렬 저항을 추가로 넣어주자는 거잖아요. 넣어줘서 전압 강화를 키워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RS가 얼마일 때 최고 속도이다. RS가 당연히 0일 때가 되겠죠. 0일 때 그때가 최고 속도가 된다. 최고 속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점점점 키워 나갈수록 저항을 증가시킬수록 이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값이 증가하게 되어서 속도는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저항 값에 따라서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제 저항값을 뭐 매우 큰 저항값을 쓰게 된다면 거기 저항값을 큰 값을 쓰게 되면 여기에서 이 지금 전기자 전류를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IF에 비해서 IF는 낮은 전류가 흐르지만 전기자 전류의 값은 큰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높은 값이다. 높은 값이 흐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 저항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이렇게 조절해 주게 되면 속도의 변화폭이 매우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속도를 매우 낮은 속도를 증가시키지는 못해요. 속도를 증가시키지는 못하지만 속도를 매우 낮은 범위까지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죠. 저항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RS 때문에 만들어지는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손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계속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전기자 전류는 크다. 전기자 전류가 크기 때문에 손실도 어떻다? 크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기에 매우 큰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많은 전력 손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낮은 속도까지 변화는 시킬 수는 있는데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력 손실이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방법인 전압 제어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속도를 제어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계좌 제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직렬 저항 제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계좌 제어법은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계좌 전류가 작기 때문에 손실이 낮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자면 뭐가 있었냐면 단점이라고 한다면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가 불가능하다. 속도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직렬저항 제어법은 장점이라고 보자면 매우 낮은 속도까지 이제 제어할 수 있다.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자면 추가적인 저항을 넣어주기 때문에 손실이 크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계좌 제어법과 직렬 저항 제어법을 봤을 때 어떤 속도 제어가 과연 좋은 속도 제어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좋은 속도 제어법이라는 것은 손실이 작으면서 그 다음에 낮은 속도까지 제어가 가능한 것. 그래서 계좌 제어법과 직렬 저항 제어법의 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어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할 세 번째 방법인 전압, 전압 제어법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항이 들어간다든지 뭐 추가적인 어떤 손실을 발생시키는 어떤 장치들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손실도 낮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구하는 식이 비상수 곱하기 자속분의 V-IA RA로서 전압을 뭐 우리가 원하는 범위대로 조절해 준다면 그에 따라서 속도가 비례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범위까지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낮은 손실도 있고 낮은 손실 플러스 광범위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전압제어법은 장점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단점이라고 하자면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단점은 어 추가적인 장치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저항이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뭐 그런 이제 기기 장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가격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가장 큰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뭐 부피라든지 크기 또는 무게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약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손실이 조금은 증가하지만 뭐 직렬저항 제어법이나 뭐 계좌 제어법 이런 것보다는 좀 낮은 손실이지만 약간의 그런 이제 손실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의 그런 단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압 제어법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전력 손실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제어법인데 뭐가 있냐면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에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방법이 워드 내너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워드 내너드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2.14가 워드 내너드 시스템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보게 되면 매우 복잡한 형태의 그림처럼 이제 주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전동기는 이게 메인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동기 속도를 제어할 건데 메인 전동기가 있다 이거죠. 메인 메인 전동기가 있는데 메인 전동기의 전원을 누가 공급해 주느냐? 그 같이 붙어 있는 발전기에서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메인 전동기를 발전기에 발전기의 전압으로 공급해 줍니다.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발전기는 자기 스스로 회전을 못하니까 발전기를 구동시켜주는 드라이브 모터가 있어요. 발전기에 DM이 드라이브 모터입니다. 드라이브 모터를 가지고 발전기를 회전시켜 주는 것이죠.
발전기를 회전시켜 주게 되고, 그러면 이 발전기는 이 회전력에 의해서 메인 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바로 워드 네너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네너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 전압을 예전에 과거에 어, 이제 과거에 봤을 때 DC 전압을 가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AC 같은 경우에는 AC는 주파수라는 게 있죠. 주파수라는 게 있어서 주파수가 있어서 주파수를 이용한 변압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변압기가 있어서 변압기로 쉽게 이렇게 전압을 가변시킬 수가 있었어요. 전압을 가변시킬 수가 있다. 가변시킬 수가 있었는데 DC는 이렇게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변압기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드라이브 모터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로 이렇게 공급되는 전원을 조절해주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DC 전압을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과거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과정, 단계를 거쳐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DC를 조절하는 기술이 없어서 여러 가지의 기계 장치를 이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사용되는 이제 전동기는 자기 스스로 여자전류를 공급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여자 전류를 공급받는 메인 전동기는 외부에서 공급받는 타여자 직류 전동기이고요. 직류 전동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원에 의해서 이제 여자 전류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도 타여자 직류 발전기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용되는 이제 드라이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되는 전원이 DC면 DC 전동기가 되는 것이고, 공급되는 전원이 AC면 AC 전동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회전력을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모터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 모터는 공급되는 전원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원에 공급되기 때문에 정속도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정속도로 운전을 해서 정속도의 회전력을 발전기에 주는 것이고, 그럼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식이 E는 P 바이 60분의 N A분의 Z라는 식에서 봤을 때 극수 일정하고 그리고 속도도 정속도로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전기자 도치의 수도 일정하고 병렬 회로수도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자속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속에. 이는 자속 파이에 비례해서 이 기전력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전력에 여기 지금 발전기 부분에 보게 되면 이 FR2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자 저항 조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값을 이용을 해서 FR2로 이용을 해서 이 계자 전류를 조절해주고 계자 전류를 조절해서 자속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자속이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전력을 이제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자전압 V를 이렇게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방법이 워드 네너드 시스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2.14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메인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은 이 발전기다라는 것이죠. 이 발전기가 그래서 좀 지우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발전기가 해주는 역할은 무엇이다? 발전기가 바로 전압 V를 가변시켜주는 것이죠. 전압을 가변시켜주는데 이때 가변되는 전압은 어떤 걸로 하냐면 FR2로 이 발전기와 연계되는 이 여자 전류를 조절해주는 계자 저항 조절기를 이용을 해서 전압을 가변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게 되면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이 여자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준 다음 반대 방향을 해주면 정력 회전까지. 그래서 여자 전류의 방향을 조절해서 여자 전류의 방향을
방향을 조절해서 정력 제어까지, 정력 회전까지 제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워드 내너드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내너드 시스템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장점은 제가 이제 이 FR2에 여기 계좌에 공급되는 전류를 스위치로 이제 가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 전류의 방향을 변화시키면 정력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전압의 크기를 넓은 범위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어서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가속도로 속도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압 제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회생 제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뒤에 전기 제동에서 이제 보게 될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동기를 사용하다가 전원을 공급하다가 전원을 차단했었을 때, 전원을 차단한다 이거죠. 전원을 차단하게 되면 전동기가 바로 정지하느냐? 바로 정지하지? 그 순간에 바로 정지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지하지 못하면 계속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전원은 차단이 되어 있는데 얘가 계속 회전을 해버리게 되면 이 회전력에 의해서 아직 철심의 잔류 자속과 그리고 남아있는 이 회전력에 의해서 다시 발전기로 동작을 해버리게 됩니다. 발전기로서 동작을 해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전원을 차단했기 때문에 전원 차단했기 때문에 어떤 전동기에 사람이 접촉을 했었을 때 이 다시 역으로 발전되는 전압으로 뭐 감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기계 장치들이 외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의 추가적인 전원이 공급됨으로 인해서 어떤 장치들의 어떤 오작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적인 이런 발전 현상을 이렇게 이제 없애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기적인 발전 현상을 전동기의 모터의 이러한 전기적인 이런 부분을 없애주는 것을 갖다가 전기 제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 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그냥 소모시켜 버리는 게 있고요. 발전기로 동작해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를 소모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고, 이 발전되는 에너지를 다시 되돌려서 이 다른 전원을 공급해주는 회생 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든 에너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가 이제 정지를 시키고 싶어요.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드라이브 모터의 전원을 끊어주면 되겠죠. 드라이브 모터의 전원을 끊어주면 이렇게 이제 정지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전력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회전력에 의해서 원래는 공급받던 전기 에너지를 역으로 이제 출력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역으로 출력을 해버리게 되고, 전기 에너지가 출력되면 발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어 버리면 발전기는 이제 전동기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를 이 옆에 있는 이 발전기의 전원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동으로 전기적인 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단점은 내부에 모터하고 내가 이제 구동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동기와 동일한 정격의 모터와 발전기 MG 세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MG 세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부피와 무게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기계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유지 보수가 요구가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원래 전동기 하나만 있었을 때의 손실보다 발전기가 가지는 손실이 있을 것이고, 또 드라이브 모터가 가지는 추가적인 손실들이 약간 이나마 발생할 수 있다. 소음 및 손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도를 보자면 압연기라든지 뭐 대형 권상기, 크레인,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일정한 가속도, 어떤 부드러운 속도 변화가 요구되는 곳들 또는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는 것이 되는 것이 요구되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워드 내너드 시스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방식은 이제 정지 워드 내너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DC 전압을 가변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뭐 다이오드라든지 또는 이제 사이리스터라든지 이런 이제 제어하는 소자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런 이제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SCR, 사이리스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사이리스터가 되겠고요. 사이리스터에 이제 게이트 신호를 이용을 해서 전압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제 정지 워드 내너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이 정지가 붙은 이유는 회전 기계 장치가 아닌 반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 장치가 없다라고 해서 기존의 워드 내너드 시스템과 구분짓기 위해서 정지되어 있는 기기다라고 해서 정지 워드 내너드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일그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그너 시스템은 워드 내너드 시스템과 유사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동되는 방식은 다 똑같은데요. 이때 사용되는 드라이브 모터로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AC 전동기를 사용을 해요. AC 전동기만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 유도 전동기의 회전축에 플라이 휠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플라이 휠. 그래서 이 플라이 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회전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장치를 이렇게 속도의 변화, 이 속도의 변화를 가지고 속도의 변화를 저장해주는 그런 기계적인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하가 이제 급변한다. 부하가 급변했었을 때 부하의 변화, 속도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부하의 변화로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부하의 변화를 이렇게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전동기에서 부하는 무엇일까요? 부하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회전력을 이야기합니다. 회전력을 이야기를 하고 회전력은 토크였잖아요. 토크의 그런 이제 크기가 되겠죠. 토크의 크기가 증가할 때가 있고 토크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토크를 구하는 식을 보면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자석 곱하기 전기자 전류의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토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 증가를 해야 되냐면 토크에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류 값이 증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토크가 감소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 전류 값이 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전기자 전류를 증가시켜 줘야 되고 토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자 전류를 감소시켜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의 식을 보니까 속도에 대한 식은 4분의 v-ia ra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기자 전류를 증가시켜 버리면 전기자 전류의 증가에 의해서 속도는 어떻게 되죠? n은 감소해 버리게 됩니다. 속도는 감소하게 되고요. 반대로 토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기자 전류를 줄이게 되면 감소시키게 되면 속도는 증가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부하의 변동은 속도의 변화를 유발해 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그너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워든 에너드 시스템이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전축에 플라이 휠을 붙인 것이 특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이제 워든 에너드 시스템과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부하가 급변해도 플라이 휠에 의해서 속도의 변화가 작다라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일그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워든 에너드 시스템이 적용되는 곳에 다 쓰일 수 있는데 가장 최적화된 곳은 부하 변동이 큰 곳, 부하가 자주 변화하는 곳, 대표적인 것이 아변기, 그다음 제관기. 아변기라는 것은 철판을 누르는 작업이죠. 철판을 눌러주는 그런 아변기라든지 어떤 관을 만드는 제관기라든지 또는 이제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하 변동이 큰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쓰이는 속도 제어법이 바로 일그너 시스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든 에너드 시스템하고 일그너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자면 워든 에너드 시스템하고 일그너 시스템과 비교해 보자면 둘이 유사점은 어떻습니까? 유사점은 어, DM이라는 드라이브 모터를 가지고 발전기를 구동을 하고 발전기에 만들어지는 전원으로 메인 전동기에 공급해 준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라고 보자면 일그너 시스템은 뭘 가지고 있다? 플라이 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플라이 휠을 가지고 있어서 회전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속도 변화라든지 이런 부하 변화를 했었을 때 플라이 휠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방출해서 이러한 변화를 보상해 줄 수 있다. 변화를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부하 변동을 이렇게 이제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그너 시스템은 부하 변동이 큰 곳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직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전동기 속도 제어이고요. 이제 첫 번째 계좌 제어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직권 전동기는 분권하고 약간 좀 다른 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직권은 이제 전기자와 이제 계좌 권선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외부 공급되는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부하 전류나 계좌에 흐르는 계좌 전류나 전기자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나 모두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가 모두 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따로 이렇게 제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어떤 거냐면 저항을 넣어주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속이라는 것은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이다라는 것이죠. 흐르는 전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덕턴스의 자체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자속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인덕턴스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분권 같은 경우에서는 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권 쪽에다가 분권 계좌 저항 조절기를 넣어주고 저항값을 이용해서 흐르는 전류값을 조절해주는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직렬로 삽입을 시켰죠. 이렇게 어, 계좌 저항과 저항 조절기가 이렇게 직렬로 삽입되는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직권에서는 여기다 직렬 저항을 넣어줘 버리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직렬 저항 제어법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전기자와 어차피 직렬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전기자의 직렬 저항 제어법으로 사용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계좌에 흐르는 이제 실제 자속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제 병렬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저항을 계좌에 병렬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 저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분권 계좌 저항 조절기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제 병렬
회로의 이제 전류 분배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림 2.16의 A번이 이 계좌 저항 조절기를 병렬로 연결시켜서 흐르는 전류 값을 조절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인덕턴스의 크기 자체를 조절해주자 이거죠. 인덕턴스의 크기. 인덕턴스는 이제 솔레노이드의 그 인덕턴스 크기를 구하는 걸 보면, 인덕턴스는 길이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길이에 변화하는 크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 코일을 계좌 권선에 탭을 내서 이렇게 탭 구분을 해서 어느 지점에 연결되느냐, L의 길이가 L1과 L2, L3를 이렇게 길이 차이를 둬서 인덕턴스의 크기, L의 크기를 이제 가변시키게 되고, 가변된 인덕턴스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자소값이 변화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계좌 제어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직렬 저항 제어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렬 저항 제어법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자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는 저항을 넣어주는 것이 직렬 저항 제어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권의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한다면 직병렬 제어법이라는 게 있는데, 직병렬 제어법은 전압 제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압 제어법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되는 전압을 V라는 전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전동기를 직렬로 연결시키면 전압이 2분의 1 전압이 되고, 이제 병렬로 연결시키게 되면 전체 전압 V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압이 2분의 V가 되고, 전동기 하나에 걸리는 전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동기 하나당 걸리는 전압이 직렬 제어법은 직렬은 2분의 1 전압이 되고, 병렬은 전체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직렬 연결은 속도가 낮은 저속도 운전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높은 속도가 필요할 때는 이제 병렬로 연결시켜서 높은 속도로 운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